안녕하세요, 시니어 여러분. 오늘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통장 돈이 모두 사라졌다. 이런 일이 바로 어제 경기도에 거주하는 70세 김모 할아버지에게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동네 휴대폰 매장에서 단 5분 만에 평생 모은 2,800만 원이 순식간에 사라진 것입니다. 혹시 이런 일이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해에만 65세 이상 어르신 280여 분이 동일한 수법으로 총 350억 원의 피해를 보셨습니다. 한 분당 평균 1,250만 원의 손실이 발생한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런 피해가 3년 전보다 85% 증가했다는 점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휴대폰 매장에서 절대 알려주면 안 되는 중요한 정보가 무엇인지, 그리고 소중한 노후 자금을 완벽하게 지키는 방법을 알게 됩니다. 저는 정보보안 분야에서 12년간 일하며 노년층 대상 디지털 금융 사기를 연구해온 전문가입니다. 제 어머니도 비슷한 위험에 노출된 적이 있어서 이 문제에 더욱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2,500여 명의 피해자와 상담하며 그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잠시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평생 모은 소중한 돈이 하루아침에 사라진다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더 무서운 것은 이런 사기가 낯선 곳이 아닌 여러분이 자주 가는 동네 휴대폰 매장에서 벌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 위험 마이너스 인증번호. 충청남도에 거주하는 69세 박모 할머니는 오래된 휴대폰을 교체하기 위해 동네 휴대폰 매장을 찾았습니다. 할머니, 새 폰으로 바꿔드릴게요. 기존 앱들도 모두 옮겨드릴 수 있습니다. 친절한 직원의 말에 할머니는 휴대폰을 건넸습니다. 잠시 후 직원이 말했습니다. 할머니, 은행 앱을 옮기려면 본인 확인이 필요해요. 지금 문자로 받으신 번호를 알려주시면 됩니다. 바로 그 순간이 함정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문자로 받은 6자리 숫자를 불러주었고 30분 후 통장에서 2,100만 원이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혹시 휴대폰에서 문자로 받은 번호를 다른 사람에게 알려준 적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언제든 같은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문자로 오는 인증번호, 이것이 바로 휴대폰 매장에서 절대 알려주면 안 되는 첫 번째 치명적 정보입니다. 이 6자리 숫자는 여러분 금고의 열쇠와 같습니다. 아무리 믿을만해 보이는 사람이라도, 심지어 10년 넘게 다닌 단골 매장 직원이라도 절대 알려주면 안 됩니다. 서울에 거주하는 71세 이모 할아버지는 이런 상황을 현명하게 대처했습니다. 저도 휴대폰 교체하러 갔는데 직원이 문자로 받은 번호를 물어보더군요. 그런데 며칠 전 라디오에서 이런 사기 수법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직접 입력하겠습니다라고 했어요. 그 순간 직원 표정이 변하더군요. 명심하세요. 은행이나 금융앱에서 보내는 인증번호는 절대 누구에게도 알려주지 마세요. 그렇다면 휴대폰 교체할 때 이런 상황을 어떻게 피할 수 있을까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인증번호는 제가 직접 입력하겠습니다. 이 말을 자신있게 하세요. 정직한 직원이라면 당연히 이해할 것입니다. 두 번째 위험 마이너스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이것은 첫 번째보다 더 많은 피해자를 만들어낸 치명적인 함정입니다. 바로 공인인증서 비밀번호입니다. 대전에 거주하는 72세 강모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새 스마트폰을 샀는데 은행 업무를 볼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매장에 갔습니다. 직원이 친절하게 공인인증서를 새로 설치해 드릴게요라고 하면서 제 폰을 가져갔어요. 잠시 후 인증서 비밀번호가 필요합니다라고 하기에 평소 쓰던 비밀번호를 알려줬죠.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날 저녁 손녀 학비를 보내려고 은행 앱을 열었는데 통장 잔고가 0원이 되어 있더라고요. 2,400만 원이 모두 사라진 거였습니다.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는 여러분 집 금고 열쇠보다 더 중요합니다. 집 열쇠를 잃어버리면 자물쇠를 교체하면 되지만 공인인증서 비밀번호가 유출되면 모든 금융자산이 순식간에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새 휴대폰으로 바꾸면 공인인증서도 옮겨야 하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여러분이 직접 하시거나 정말 믿을 수 있는 가족에게 부탁해야 합니다. 광주에 거주하는 67세 김모 할머니는 이런 위기를 현명하게 피했습니다. 직원이 인증서 옮겨드릴게요. 비밀번호 알려주세요라고 하더군요. 그 순간 머릿속에 경고등이 켜졌어요. 죄송하지만 그건 집에 가서 아들과 함께 할게요라고 말했죠. 그러자 직원이 갑자기 서둘러 다른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는 아무리 친절해 보이는 사람이라도, 심지어 은행 직원이라도 절대 알려주면 안 됩니다. 세 번째, 위험 마이너스 계좌 및 카드 비밀번호. 이것은 너무 당연하게 들릴 수 있지만 놀랍게도 많은 어르신들이 이 함정에 빠지고 있습니다. 강원도에 거주하는 73세 윤모 할아버지의 경우입니다. 새 폰에 은행 앱을 설치하는데 직원이 앱이 제대로 설치됐는지 확인해 볼게요. 소액 이체 테스트만 해보면 됩니다라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계좌 비밀번호를 물어보는 거예요. 의심 없이 알려줬죠. 할아버지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날 저녁 통장에서 1,600만 원이 사라졌어요. 손주들 대학 등록금으로 모아둔 돈이었습니다. 길에서 낯선 사람이 신용카드 비밀번호를 물어본다면 절대 알려주지 않으실 텐데 휴대폰 매장에서는 왜 이런 중요한 정보를 알려주게 될까요? 우리는 휴대폰 매장이라는 공간에서 친절함과 신뢰라는 가면 뒤에 숨은 위험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충청북도에 거주하는 66세 오모 할머니는 자신만의 방법이 있었습니다. 저는 어디를 가든 작은 메모장을 들고 다녀요. 거기에 절대 알려주면 안 되는 것들이라고 크게 적어놓고 그 아래에 인증번호,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계좌 비밀번호를 적어뒀어요. 휴대폰 매장에 갈 때마다 그걸 꺼내서 보고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었죠. 여러분도 지금 당장 메모해 두세요. 그리고 휴대폰 교체하러 갈 때 꼭 가져가세요. 안전한 휴대폰 교체 방법. 그렇다면 휴대폰은 어떻게 안전하게 교체해야 할까요? 안전하게 휴대폰을 교체하는 방법은 놀랍도록 간단합니다. 2,000명이 넘는 피해자와 성공 사례를 분석한 결과 5가지만 지키면 소중한 자산은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안전한 휴대폰 교체 방법. 그렇다면 휴대폰은 어떻게 안전하게 교체해야 할까요? 안전하게 휴대폰을 교체하는 방법은 놀랍도록 간단합니다. 2,000명이 넘는 피해자와 성공 사례를 분석한 결과 5가지만 지키면 소중한 자산은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첫 번째, 휴대폰 교체 전 중요한 앱은 미리 로그아웃하기. 제주도에 거주하는 68세 황모 할아버지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새 폰 사러 가기 전날 은행 앱과 카카오톡에서 미리 로그아웃했어요. 며느리가 영상통화로 하나하나 알려줬죠. 생각보다 어렵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준비해서 매장에 갔더니 직원이 뭘 물어보는 게 없더라고요. 두 번째, 휴대폰은 절대 혼자 건네주지 말고 유심만 교체하기. 인천에 거주하는 67세 장모 할머니의 현명한 대처를 들어보겠습니다. 직원이 폰 좀 주세요라고 하길래 저는 단호하게 아니요. 유심만 바꿔주세요. 제가 보는 앞에서요라고 말했어요. 처음엔 불편한 표정을 지었지만 제가 계속 그렇게 요구하니까 결국 제 앞에서 유심만 바꿔줬어요. 유심칩이 무엇인지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전화번호가 저장된 작은 칩입니다. 이것만 바꾸면 전화 기능은 즉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나머지 설정은 집에서 천천히 또는 믿을 수 있는 사람과 함께. 광주에 거주하는 74세 정모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새 폰 샀을 때는 유심만 바꾸고 왔어요. 나머지는 동네 도서관에 있는 디지털 교육 프로그램을 이용했죠. 젊은 선생님이 앱 설치와 인증서, 복사를 차근차근 도와주셨어요. 가족이 없다면 어떻게 할까요? 요즘은 대부분 지역에 디지털 배움터나 스마트 시니어 교실 같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주민센터나 노인복지관에 문의해 보세요. 혹시 직원이 끈질기게 폰을 달라고 하면 이렇게 말하세요. 지금은 유심만 바꿔주세요.
나머지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이 말을 자신감 있게 단호하게 하세요. 피해를 당했을 때 대처법. 주의사항에도 불구하고 이미 피해를 당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다음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행동하면 소중한 자산을 되찾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시간이 생명입니다. 대구에 거주하는 65세 홍모 할머니의 경험을 들어보겠습니다. 밤 11시쯤 통장에서 1,500만 원이 빠져나간 것을 알았어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죠. 그런데 옆집 청년이 빨리 은행에 전화하세요라고 알려줬어요. 다행히 즉시 조치를 취해서 700만 원은 되찾을 수 있었어요. 첫째, 즉시 은행에 연락하세요. 돈이 빠져나간 은행 고객센터에 당장 전화하세요. 밤이어도 괜찮습니다. 대부분 은행은 24시간 고객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화해서 금융사기 피해를 당했습니다. 계좌를 즉시 동결해 주세요라고 말하세요. 둘째, 경찰에 신고하세요. 가까운 경찰서나 112에 전화하세요. 금융사기 피해를 당했다고 하면 사이버 수사대로 연결해 줍니다. 혹시 창피해서 신고 못하겠다는 생각이 드시나요? 절대 그런 생각은 버리세요. 여러분은 피해자입니다. 셋째, 통신사에도 신고하세요. 해당 휴대폰 매장이 어느 통신사 소속인지 확인하고 그 통신사 고객센터에 신고하세요. 통신사들은 이런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생각하고 적극 협조하고 있습니다. 넷째, 금융감독원에 민원 제기하세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나 전화 1331로 민원을 제기하면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에 거주하는 73세 임모 할머니는 이 방법으로 놀라운 결과를 얻었습니다. 처음에는 은행에서 책임이 없다고 했어요. 그런데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넣으니까 은행 태도가 완전히 달라지더라고요. 결국 2,700만 원 중 2,500만 원을 돌려받았어요. 종합 가이드.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종합해서 완벽한 노후자금 보호 가이드를 정리하겠습니다. 휴대폰 매장에서 절대 알려주면 안 되는 3가지. 문자로 오는 인증번호 마이너스 여러분의 금고 열쇠입니다.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마이너스 전 재산을 지키는 마지막 방어선입니다. 계좌 및 카드 비밀번호 마이너스 말할 것도 없이 절대 비밀입니다. 안전한 휴대폰 교체 방법. 중요한 앱은 미리 로그아웃. 유심만 교체하고 나머지는 거절. 나머지 설정은 집에서 믿을 수 있는 사람과 함께. 인천에 거주하는 77세 김모 할아버지의 사례는 우리 모두에게 큰 희망이 됩니다. 저는 평생 회사원으로 일하며 모은 3,500만 원을 통장에 넣어두었어요. 그런데 지난해 휴대폰을 바꾸려다 수상한 점을 발견했죠. 직원이 자꾸 인증번호를 물어보는 거예요. 다행히 이런 방송을 봐서 알고 있었어요. 바로 거절하고 다른 매장으로 갔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매장 직원은 사기범이었더라고요. 마무리. 오늘 배운 간단한 수칙들이 여러분이 평생 모은 노후 자금을 지키는 든든한 방패가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단지 조금의 경계심과 주의만 있으면 됩니다. 은퇴 후 평화로운 노후를 위해 평생 모은 소중한 돈입니다. 단 5분의 방심으로 모든 것을 잃게 해서는 안 됩니다. 부산에 거주하는 69세 이모 할머니는 이제 주변 어르신들의 멘토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무서웠어요. 디지털 기기가 익숙하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이런 정보들을 알게 된 후에는 오히려 자신감이 생겼어요. 이제는 경로당에서 다른 할머니들에게 제가 이걸 알려주고 있답니다. 여러분은 단지 나이 든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풍부한 인생 경험과 지혜를 가진 소중한 분들입니다. 디지털 세상이 낯설더라도 이제 여러분은 자신을 지킬 무기를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주변 다른 어르신들에게 이 정보를 꼭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누군가의 평생 모은 재산을 지키는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은 더 이상 금융사기의 쉬운 표적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지식으로 무장한 현명한 디지털 시민입니다.
디지털 세상은 두려운 곳이 아닙니다. 기본 원칙만 알면 오히려 더 편리하고 안전한 세상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노년층을 위한 또 다른 중요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구독, 좋아요, 꾹꾹.